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월사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 5세 삼거리의 비밀 속편을 올렸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일바 신월 일동 삽니다. 서울에서 버려진 동네에 희망이 있기를,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옛날부터 신월동 한번 달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댓글이 달렸길래 신월동을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이왕 하는 김에 부천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까지 함께 묶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하고 부천 고강동, 원종동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일단 강서구하고 접하고 있죠. 그 두 지역은 양천구에서 그리고 부천시에서 변두리예요.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원종 고강동은 대곡소사선 내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개통할 것이고, 대장 홍대선 계획대로 된다면 2029년 무렵 개통할 테니까 그때는 달라지죠. 신월동 경우에는 5호선하고 2호선 신정지선이 살짝 지나요. 그래서 아주 신월동의 일부 지역만 약간 혜택을 보고 그 외 지역은 지하철이 없죠. 다만 경전철 목동선을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동선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이제 지하철 없는 동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공통점이 뭐냐? 양천구는 신월동에, 부천시는 고강, 원종동, 오정동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확실해요. 양천구 공식 문서, 부천시 공식 문서를 봐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개발 계획이 별로 없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부천시 공식 문서를 보면 아무리 봐도 기존 중심지인 중동, 상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양천구는 기존 핵심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신월동, 고강, 원종, 오정동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솔직히 너무 티날 정도로 역력하거든요. 한데 그러면 영원히 이런 상태로 지낼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곡지구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하고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고강, 원종, 오정동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2-3km 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따라서 마곡지구 개발, 특히 김포공항 복합 개발이 완성된다면 직접적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양천구가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죠. 신월동이 딱 이 꼬리하고 뒷다리 부분이야. 특히 신월 IC를 기점으로 이 북쪽 지역은 1동, 3동, 5동이죠. 여기는 딱 꼬리 부분에 해당돼요. 양천구 중심이 이쪽이니까 제일 먼 곳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을 보면 양천구는 총 5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월동은 신월 1 생활권과 2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인구를 보면 이쪽 지역이 인구가 제일 적어요.
양천구의 개발 지역을 보면 크게 6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등촌역 부근에 대해서 양천구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등촌역 자체는 강서구죠. 등촌역 부근이 이쪽이 다 준공업 지역이에요. 제가 그 2월 4일 정부 주택공급 대책 그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핵심 가운데 하나가 준공업 지역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양천구 생각은 이쪽 준공업 지역이 개발되면 비록 양천구 관내는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동 유수지하고 목동 종합운동장은 서울시가 작년 3월에 용역비 5억 원을 들여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18개월이나 되던데 서울시 계획은 목동 유수지는 벤처기업 육성 공간, 목동 종합운동장은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양천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만한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제 목동 종합운동장 자체를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정 차량기지, 서부트럭 터미널 이 두 개가 있는데 신정 차량기지는 제가 5세 3거리의 비밀 본편과 속편에서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기 이전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양천구 자체가 여기를 업무단지가 아닌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해 줄 걸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화끈하게 개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서부트럭 터미널 이거 31,500평인데 저는 이게 국가 땅인 줄 알았어요. 한데 현실은 서부 T&D라는 개인 회사의 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양천구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로 개발할 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회사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짓는 게 개발도 빠르고 당장 현금도 들어오고 회사는 이걸 선호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개인 회사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양천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서부트럭 터미널이 2016년에 도시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까지 됐던데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지 지역 전체의 파급 효과를 또 고려할 것이고 둘 사이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가 있죠. 신월 여의 구간에 이미 뭐 제물포 터널이라고 불리던 거 그거 이제 지하화 완료됐고 또 국회대로를 지하화해서 이제 상부에 공원 같은 거 조성하려고 하죠. 마포에 가면 경의선 예천길 선로 뜯어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경의선 숲길을 조성했잖아요. 아마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양천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죠. 요 아파트 땅만 6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은 이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양천구청의 계획만으로는 안 되죠. 강남이나 여의도와 함께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죠. 신월동 관점에서 본다면 신월동이 현재 양천구의 개발 계획 관련 영향을 받을 건 국회대로 지하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개발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문제점 혹은 한계가 있는 데다가 신월동에서 제일 멀다고. 이게 신월동의 지금 문제예요. 특히 신월 IC 북쪽 지역, 신월 135동. 양천구 지하철 계획을 보면 현재는 5호선 지나고 2호선 신정지선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신구로선 이렇게 와서 양천구청역 지나서 목동역까지. 그다음 강북 횡단선이 있어요. 등촌역 지나서 목동역까지. 이 중간에 여기 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철 목동선 있죠. 당산에서 시작해서 오목교역 지나서 양천구청역, 양천구청역이 이제 이 정도면 거의 가까운 거예요. 양천구청역 지나서 쭉 가서 신월 사거리 지나서 화곡로 입구 교차로 이마트 부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경전철 목동선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일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신월 사거리하고 화곡로 입구 교차로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만 여기 생길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두 곳 다 여기 생기더라고요. 이 두 곳의 거리가 4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전철이라고 하지만 400m 거리에 역 생기는 건 뭐 긍정적인 거죠. 경전철 목동선이 건설을 해야 신월동 지역은 비로소 제대로 된 지하철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두량짜리 경전철이겠지만 이거라도 어디야. 신월동 지역에 좀 더 좋은 소식은 201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니까 이미 거기에도 경전철 목동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5세 3거리의 비밀
본편 속편에서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이 돼도 뭐 강서운전면허 시험장 혹은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거기에 역 하나 생기고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거기에 역 하나 생기고 2개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 2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니까 국립항공박물관 그 앞에도 역이 하나 생기는 걸로 상정을 해놨더라고요. 역 3개 생기죠. 그러면 신월동 지역은 바로 이 김포공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즉 신월동 지역은 지금 양천구의 다른 개발 지역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천구의 이런 개발 지역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 혹은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언제 될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지금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 혹은 구상만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마곡지구 이미 존재하고 있고 김포공항 복합개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선언을 했잖아요. 일단 13만 평 개발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9만 평 추가해서 22만 평까지 늘어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 평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 김포공항 있고 여기 강서 농산물 시장,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있잖아요.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이 두 곳만 대지 면적이 9만 5천 평이에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 규모가 일단 13만 평 개발하는데 한 2조 9천억이라고 하는데 요게 국가 땅이라서 토지 보상비가 전혀 안 들어서 혹은 거의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민간 기업이 이만한 규모의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다면 한 4조 원, 5조 원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마곡지구 현재 기업 부지가 33만 평이거든요. 여기에 그만한 규모의 또 다른 업무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마곡지구가 하나 탄생하는 거라고요. 신월동 특히 신월 IC 북쪽 지역은 여기서 2 내지 4km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장 신도시 개발 계획도 있잖아요. 대장 홍대선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또. 그러면 여기 화곡리구 교차로 이거 더블 역세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천구 계획을 보면 이 신월동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되레 신월동은 이 입지 때문에 마곡, 김포공항, 대장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또 미대 이 까치산역에서 화곡역 사이 신정지선이 복선으로 연결되면서 화곡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거거든요. 이 이후에는 이 화곡역 부근을 강서구청이 본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월동 이 북쪽 지역은 또 화곡역 개발로부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월동 지역, 특히 신월동 북쪽 지역의 미래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종 사거리에 지금 대곡 소사선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에가 건설공구예요. 원종동 고강동에 원래 지하철이 없었죠. 대곡 소사선 내년 말이나 2023년 초 개통하면 역세권 되는 거고 지하철역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대장 홍대선 계획대로 되면 2029년 개통 예정이니까 그러면 달랐죠. 특히 이제 중심지가 여기 원종 사거리가 된다고요. 여기에 아마 기존에 건물이 있었을 텐데 건설공구 이 구멍 뚫는다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버리고 건설공구를 설정했어요. 그렇다는 건 단순 지하에 여기 생긴 정도가 아니라 위에 일종의 복합센터 같은 게 들어서겠네. 요즘에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다 개발하잖아요. 고강동 원종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부천시 공식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 말 현재 부천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총 68곳에서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38곳이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에 있어요. 55%나 된다고요. 재개발은 총 11건 중 원종 2-1구역 1개에 불과하고 재건축은 총 21건 가운데 고강 3-1, 3-2구역, 원종 3-1, 3-3구역 등 총 4개, 소규모 재건축은 총
2개의 사업 가운데 원종동이 3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현재 부천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고강동, 원종동, 오종동에 그냥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부천시 비전 2030을 보니까 2019년 12월 말 현재 고강동, 원종동에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어요.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단점도 명확한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간이 짧다 이거죠.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평균 11년이라고 하는데 뭐 20년 넘어도 산 못 드는 거 수두룩 하니까 뭐 한남 뉴타운 20년 넘었잖아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로 지금 20년째예요. 빵하 뉴타운도 2003년 지정됐는데 아직도 공사 착수 못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니까 훨씬 빠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뭐 10%도 안 되니까 원주민 재정착률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이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좀 적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 상승이 힘들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규모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학교도 생기고 도로도 넓어지거나 새로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이 확 바뀌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기존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면적이 4,000평 미만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힘들어요. 그게 한계죠. 보시다시피 고강동, 원종동이 이래요. 도로폭이 4m 정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주차장도 없고 여기 다 빌라들 천지인데, 그러니까 일방통행 도로가 이렇게 많다고요. 이런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자꾸 새 아파트 들어서면 노후도만 떨어지죠. 근데 고강동, 원종동은 마곡지구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하고 가까운데 대장 신도시 개발도 있고, 근데 이 지역 자체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쩌면 난개발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새 아파트 들어서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고강동, 원종동, 오종동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 김포공항 마곡지구 여기서 거리가 2, 3km 밖에 안 돼요. 대장 신도시하고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곳 있죠? 여기가 2006년에 고광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이에요. 52만 평, 한 26,400세대 계획이었는데 고광동하고 원종동. 2008년 말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민들의
동료율이 높기 때문에 이 탄력이 붙어요. 근데 부동산 하락기로 접어들면 조합원 분담금 엄청난 돈 들여서 집값 떨어질 텐데 뭐하러 하냐 해가지고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더군다나 고강동 원정동 지역은 주민들의 자금력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전형적인 서민 동네니까. 제 기억으로는 고강뉴타운 조합원이 30평대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분담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 정도 조합원 분담금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마련하려고 하지만 하락기 되면 여기 사는 주민들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2014년에 해제가 돼버리고 말았죠. 고강 뉴타운이었던 지역에 근데 현재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몰빵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청의 입장을 좀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자금력 부족 고려, 특히 고강동 원정동 지역은 노후도가 70%를 넘어섰거든요. 2019년 12월 말 현재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고 요즘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군소건설사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큰 게 주민들도 적극 원했을 겁니다. 집은 낡아가는데 완전히 썩다리 돼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추진하기 힘들고 주민들도 적극 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최대 장점이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과정이 아주 많지만 조사관 3개가 핵심입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요 과정이 정말 지난해요. 단순 정부 규제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조합원들끼리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고 조합과 시공사,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끼리 갈등 얽혀서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원래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 기본계획, 정비 구역 설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과정이 딱 생략되거든. 지자체가 연명 서명본가 뭐 그런 걸 갖다가 나눠준대요. 거기에 정족수 채워서 딱 숫자 채워서 가져오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돼요. 요 과정이 확 줄어버리니까 속도가 빠르죠.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합이 몇 평짜리 아파트 몇 채 몇 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사업 시행 인가거든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은 쉽게 말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되는 단계가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관리 처분까지 왔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관리 처분 단계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한 3억 정도 조합원 분담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 4억, 5억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만간 조합원들이 소송 걸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업. 근데 사업 시행인가에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포함돼 버리면 이게 과정이 또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일반 재건축 재개발 뭐 평균 13년이라고 하는데 뭐 20년 걸려도 산 못 도는 거 수두룩 하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평균 3 내지 4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작아서 또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가능성도 훨씬 줄어든 거죠. 조합원 숫자가 많으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부천시가 고강 원정 오정동에 이게 가로주택 사업을 몰빵하는 걸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 그 입지 좋은 곳에 그 황금 입지고 부천시 미래에 뭐 새로운 도심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거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렇게 몰빵할까? 아직도 좀 의문이 안 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 4일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제가 이거 관련 분석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에서 제가 주목되는 건 바로 여기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실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이익 공유형 주택 또는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 공급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이익 공유형이라는 건 주택 최초 취득 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되 처분 시 손익을 분담하는 주택.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와요. 월 소득 없는 자가거주 고령자, 전세금 반환 후 입주가 어려운 다가구 집주인 이런 분들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이 아주 많고 제가 볼 때는 기존 주택의 가치가 6억 원인데 분양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토지주는 자신의 주택을 현물 선납 6억 원, 돈을 6억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가치가 6억 원짜리면 6억 원짜리를 LH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가격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4억 원이 모자라잖아. 나머지 4억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분양가 10억 원짜리 새 아파트가 나중에 20억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10억 원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나중에 팔 때 토지주가 6억 원, LH가 4억 원 이런 식으로 나눠받는 거예요. 이론적, 이상적, 탁상 공론인지 모르겠지만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 지역 같으면 부천시가 아니 이런 방법 같은 거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 실경형 상가주 공장주 등에 대한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었거든요. 기존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주도란 말이에요. 근데 2월 4일 정부 대책은 LH, SH와 같은 공공주도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 같은 게 얼마나 마련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국토부가 중앙정부가 이런 방침까지 밝혔는데 뉴타운이었던 지역에 그렇게 가로주택만 몰빵을 하는가. 그게 제가 의문이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 주민들의 각종 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앞질러서 지나치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식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천 비전 2030입니다. 서울로 치면 서울 플랜 2030 같은 거예요. 860쪽이나 되던데 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 창의도시 기본 구상이고 전략 목표별 단계별 핵심 100대 실천과제 해가지고 거창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부천 비전 2030에 따르면 부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요. 춘희 원종 권역, 중상동 권역, 부천 소사 권역. 부정문에 지하철 4개 지나는 거 하며 원정 고강 같은 경우는 대장 시도시 바로 붙어 있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마곡지구하고 2, 3km, 3, 4km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부정문 부근으로 춘희 준공업 지역이 있고 부정문 지역에서 대장 신도시까지 사이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100만 평가량의 공업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다 현대화 할 거예요, 아마 정부가. 이제 과거와 같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했을 때 그런 공단 모습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부천의 미래는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닌가? 요 지역에? 부천 비전 2030을 보면 중상동 권역, 특히 중상동권에 집중돼 있어요. 부천시의 관심이. 중상동이 부천시의 전통적인 중심 지역이었죠. 부천 비전 2030에서도 여전히 여기를 중심으로 상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상동 권역에는 문화 콘텐츠 행정 업무의 중심지, 춘희 원종 권역은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 부천 소사 권역은 도시재생 친주거 문화 중심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라고 설정한 춘희 원종 권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원종 고강공은 대곡소사 원시성 개통을 기반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과의 연계 주거 기능 강화, 춘희권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 융복합 신생활권 중심거점 육성. 융복합 신생활권 중심거점이 무슨 뜻인가? 너무 추상적에서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중상동 권역을 보면 문화 콘텐츠 행정 업무의 중심지라고 명확해요.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삼겠다는 거예요. 중상동권을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길주로 리모델링, 문예회관과 연계하여 시티 기반 확립, 대규모 상업 업무 시설을 기반으로 도심 기능 강화. 여기가 계속 미래에도 부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천시 공식 입장과 저와의 차이는 저야 물론 방구석 유튜버의 골방 탁상 공론과에 불과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부천의 미래 중심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부천시 비전 2030을 보면 여전히 여기가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영상문화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여기. 원래 강서구의 중심 지역은 여기에요. 이 화곡동 부분. 강서구청도 여기 있고 강서경찰서도 있고.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강서구 중심이 서쪽인 마곡지구로 완전히 옮겨가 버렸다고. 김포공 복합개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완전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부축의 하나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여기.
고양시만 하더라도 원래 일산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곡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제 덕양구 쪽으로 고양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요. 일산 쪽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아마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킨텍스 부근에 일산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일산 방송 영상밸리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 같은데 GTX 역도 생기고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원도심의 영광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균형을 맞추는 요소는 될지언정 고양시의 중심은 이제 덕양구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요. 마포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월드컵 밖에 있는 상암 이쪽이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공덕역, 아현역, 이대역, 여기 뭐 신천역, 요 사이 3,40만 평 되는 이 지역에 있던 딱 빌라 다세대 다가구 마냥 잔뜩 들어있던 곳 다 새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강북 대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서울 전체로 보더라도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영동 도심, 강남이죠. 이게 3대 도심이라고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도 삼성역하고 잠실역 사이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개발될 예정이잖아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여기 GBC 있지.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여기 투입되는 자금만 한 18조 원에서 19조 원이니까 앞으로 저는 강남의 중심은 이 잠실 쪽으로 우클릭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삼성역하고 잠실역 사이 밑으로는 판교, 그다음 수서 요 지역이 미래 강남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부 쪽도 보면 지금까지는 여의도하고 영등포가 서부 쪽에 유일한 도심이라고. 근데 저는 제 추측으로는 여의도 영등포 외에 저는 김포공항 일대가 하나의 도심이 될 거라고 봐요. 거대한 중심지가 될 거라고 봐요. 우음하고 좌, 대양, 대장, 고촌까지 신도시 되면 끝내주지. 좀 더 폭을 넓혀보고 위에 대곡도 있고 밑으로는 부종운도 있고 이 지역이 뭐 엄청난 곳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서부 쪽이 하나의 주요 중심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명, 시흥 신도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입지는 변해간다고, 중심 지역도 변해가고. 근데 부천시는 기존의 중동, 상동, 중심성,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부천 비전 2030에는 2030년 부천시 인구를 101만 명으로 상정하고 있더라고요. 2010년에 89만 명이니까 한 20년 동안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걸 상정하고 있거든요. 현실을 보면 2011년에 부천시 인구가 87만 2,500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5월 현재 81만 1,225명이에요. 10년 동안 6만 명이 줄었다니까? 오히려? 이부망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천시가 이런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춘희 원종 권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입지로 봤을 때 이래가지고 부천 인구의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월동 지역, 고강, 원종, 우정동 지역은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복합개발, 대장 신도시 그냥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거대 업무단지입니다. 그 다음 부종문 쪽 있잖아요. 춘희 공업지역 이쪽 쭉 있잖아요. 부종부터 대장 신도시 사이 자 이들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천구는 신월동에, 부천시는 고강, 원종, 오정동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입지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입지의 힘으로 미래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전철망 지나는 거 보면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